마왕 등장. 오늘은 체인소맨에 나오는 마키마가 주술회전 세계관에 들어간다면 어땠을지에 대한 가상 시나리오 일부예요. 이 영상에는 치명적인 스포일러와 개인적인 견해가 있으니 그 점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大丈夫ですか? 그럼 시작해볼까요? 마키마 같은 경우는 체인소맨 일부의 메인 빌런이자 치명적인 매력을 지닌 캐릭으로 다른 존재를 지배할 수 있는 압도적인 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 마키마가 주술회전 세계관에 들어가게 된다면 어떤 활약을 선보일지 이야기를 만들어 볼게요. 이 시나리오는 마왕님이 지 멋대로 쓰는 거라 작품의 설정 이딴 거 고려하지 않을 수 있으니 설정 오류인데요. 이딴 소리 하지 좀 말고 오타 같은 잡다한 실수가 있을 수도 있으니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마왕 시나리오 시작하겠습니다. 마왕에 의해 주술회전 세계관으로 워프하게 된 마키마, 그녀는 주술회전 세계관에서 눈을 뜨자 본능적으로 이곳이 자신이 살던 세계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죠. 분명 같은 도쿄였지만 미묘하게 다른 느낌이 들었고 자신의 세계관에서는 쉽게 느낄 수 있었던 악마의 기척이 느껴지지 않고 기이한 기척을 지닌 존재가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마키마는 그 존재들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었기에 으슥한 골목길에 들어갔는데 그곳에서 마주친 것은 바로 주령이었죠. 마키마는 자신의 세계관에서 악마를 퇴치하는 데빌 헌터였는데 사실 그녀의 정체는 바로 지배의 악마. 마키마는 자신보다 수준이 떨어지는 대상을 지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기에 그 주령을 바라보고서 자신의 능력을 쓰자 그 주령은 마키마에게 곧바로 복종하게 되었습니다. 마키마는 이곳에는 악마 대신 이런 저주를 가진 존재들이 있는 건가 싶어 좀 더 돌아다니면서 주령들을 지배를 했는데 갑자기 자신이 지배했던 주령이 누군가에 의해 재령당했다는 걸 알게 되었죠. 그래서 마키마는 이 세계에는 주령 말고 또 다른 세력이 있을지도 모르니 확인을 해봐야겠다는 생각으로 신경을 곤두세웠고 마침 또 다른 곳에서 자신의 주령이 누군가와 싸우고 있다는 걸 느끼고 그곳으로 빠르게 이동했습니다. 그곳에 가자 어떤 결계가 세워져 있다는 걸 알았고 평범한 인간의 육안으로 본다면 이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을 했죠. 하지만 마키마에게 그 정도의 결계는 쉽게 깨트릴 수 있는 수준이었기에 그 결계 안으로 들어가 무슨 상황이 벌어지는지 확인했는데 어떤 인간이 술식을 이용해 주령을 퇴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2급 술사로 활동하고 있던 이노 타쿠마. 이노는 주령을 퇴치한 뒤를 돌아봤다가 어느새 기척도 없이 장막 안에 들어와 있는 마키마를 보고서 깜짝 놀랐고 당신은 어떻게 여기에 들어왔느냐고 물었죠. 마키마는 이 세계는 처음이라 당신에게 물어보고 싶은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솔직하게 다 대답해줬으면 좋겠다고 나긋이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노는 마치 그녀의 눈동자에 빨려 들어가는 기분과 함께 정신이 몽롱해졌고 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마키마님이라고 답을 했죠. 마키마는 그 뒤 이노에게서 이 세계관에 있는 전반적인 설정들을 확인했는데 이 세계관은 인간을 해치는 주령과 그 주령을 퇴치하는 주술사들이 있으며 그러한 사실을 일반인들은 모르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악마를 퇴치하는 자신이 있던 세계관과 얼추 비슷한 듯 했지만 한 가지 크게 다른 점은 바로 일반인들이 그 존재를 모른다는 것이었죠. 마키마는 이노에게 그렇다면 이 세계의 주술사들은 전부 너처럼 약하냐고 물어봤는데 이노는 자신은 2급 정도의 주술사이며 그 위로는 1급, 특1급, 특급 정도의 술사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 특급 술사들 중에서도 현대 최강이라고 불리우는 고조 사토루라는 술사는 그야말로 그 누구도 건들 수 없는 존재라고도 덧붙였기에 마키마는 그 고조 사토루라는 인물에게 흥미가 생겼죠. 마키마는 꽤나 신중한 성격이었기에 일단 자신이 지배할 수 있는 주령과 술사들을 찾아 그들을 자신의 지배하에 두었는데 어느 순간 자신이 지배한 상당수의 주령들이 어떤 곳으로 가 누군가에게 당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마키마는 그 흔적을 쫓아가 봤는데 그곳은 바로 반성교라고 불리우는 곳이었고 그곳의 수장이었던 게토 수구루가 자신의 주령들을 뺏어 흡수했다는 걸 알게 되었죠. 게토의 술식은 주령 조술로 주령들을 제압해 흡수할 수 있던 기술이었기에 마키마와도 비슷한 능력이라고 볼 수 있었지만 주령에 한해서는 직접 몸으로 흡수를 하는 게토의 술식이 마키마의 지배보다 더 우월한 상황이었습니다. 게토는 주령들을 흡수하는 것 자체가 자신의 힘을 키우는 행위였고 곧 있을 백귀야행을 위해 적극적으로 주령들과 주저사들을 모으고 있었죠. 특히 최근에 오코츠 유타라는 아이가 도쿄 고전에 입학하게 되었는데 그 아이는 입학부터 특급으로 분류될 만큼의 강한 원령을 지니고 있다는 정보를 들었고 리카의 힘을 활용해 이 세상을 전복시켜 주술사들만의 세상으로 바꾸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게토는 며칠 후 직접 도쿄 주술고전으로 찾아가 유타에게 접근을 했고 유타에게 자신의 쪽으로 붙으라고 했지만 유타는 게토가 자신의 동료인 마키를 모욕했다는 이유로 게토의 제안을 거절했죠. 그의 게토는 고전의 선생님이자 예전 절친이었던 고조에게 자신은 조만간 도쿄와 교토의 수천 마리의 주령들을 풀어놓는 백귀야행을 벌이겠다고 선전포고를 해놓은 뒤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옆에 있던 주저사 동료 한 명이 얼굴이 사색이 된 채 식은 땀을 흘리고 있었고 게토는 그에게 갑자기 왜 그러느냐고 물었는데 그 순간 그 주저사는 몸이 터져버렸죠. 게토와 여러 주저사들은 당황하며
이게 무슨 상황이냐고 소리쳤는데 갑자기 그 옆에 있던 주저사 한 명도 터져버렸습니다. 개토는 이건 누군가의 술식이라는 것을 알았는데 이런 술식은 본 적도 들어본 적도 없는 술식이었죠. 그렇게 차례대로 주저사들이 터져나가자 남은 주저사들은 혼비백산이 되어 그 자리에서 도망을 쳤지만 도망쳐도 소용없다는 듯이 터져서 그대로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마키마의 앞에는 여러 사람이 쓰러져 죽어 있었고 그의 옆에는 게토의 측근이었던 주저사 미겔이 있었죠. 마키마는 그 전날 게토의 반성교 근처를 주시하다가 주술사로 보이는 까만 피부의 남자를 발견하게 되었고 그를 조용히 미행을 했었습니다. 미겔은 뛰어난 실력을 지녔고 여러 싸움을 경험했던 술사였기에 누군가가 자신을 미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서는 일부러 인적 드문 곳으로 가 마키마와 대치하게 되었죠. 미겔은 마키마의 눈을 보자마자 마치 무언가에 매혹되어 버릴 것 같은 기분이 들었기에 본능적으로 주력으로 몸을 강화시킨 뒤 자신의 무기 흑승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 뒤 곧바로 마키마를 향해 뛰어들어 공격을 했는데 마키마는 여유롭게 미겔의 공격을 피했고 6탄전으로도 미겔을 압도했죠. 미겔은 마키마가 자신의 신체 능력보다 뛰어나다는 것에 당황했는데 그 순간 마키마는 미겔에게 넌 노예가 잘 어울리겠다고 말을 했고 미겔은 네 아무래도 흑인은 과거에 노예가 많았죠 주인님 이라고 하며 인종차별 논란이 될 만한 발언을 하며 무릎을 꿇고 그녀에게 경의를 표했습니다. 마키마는 순간 하필이면 미겔이 흑인 캐릭터라는 것에 당황하며 흑인을 비하할 생각은 아니었고 그냥 모든 인간들이 내 지배를 받는 게 잘 어울린다는 뜻이었다며 해명을 했죠. 미겔은 마키마에 대해 자신이 감당하지 못할 상대라는 걸 느끼고 마키마는 미겔이 자신보다 약하다는 걸 깨달았기에 곧바로 지배 구조가 완성되었던 거였습니다. 그렇게 마키마의 노예가 된 미겔은 마키마에게 게토 스구루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었고 게토의 주변에 있는 주저사들의 명단을 전부 다 알려주게 되었죠. 그 뒤 마키마는 주변에 있는 인간 몇 명을 지배한 뒤 한 명씩 주저사의 이름을 말하게 했고 높은 곳에 올라 반성교 입구 쪽에서 기다린 뒤 게토 일행이 돌아오자 한 명씩 처형을 해버렸습니다. 마키마는 인간 한 명을 제물로 바쳐 다른 누군가를 원격으로 터뜨려 죽일 수 있는 무시무시한 능력이 있었죠. 그 뒤 마키마는 게토의 앞에 모습을 직접 드러냈고 게토는 이 짓을 한 게 그녀라는 걸 곧바로 알아채고 전투 태세를 갖췄습니다. 마키마는 게토 역시 특급 술사라는 이야기를 들었기에 그의 실력이 궁금했고 게토가 어떤 공격을 하는지 잠시 지켜봤죠. 게토는 마키마가 어떤 술식을 사용하는지 알지 못했기에 일단 주령들을 소환해서 마키마의 능력을 알아보려고 했습니다. 마키마는 자신에게 달려드는 주령들을 지배해버리려고 했지만 되지 않았고 이 주령들은 게토에게 종속되어 있기에 게토를 지배하지 않는 이상은 이 주령들을 지배할 수 없다는 걸 알았죠. 그래서 마키마는 손을 총 모양으로 만든 뒤 빵야라고 소리를 냈고 마키마에게 달려드는 주령들의 몸뚱이는 그대로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게토는 그 모습을 보고 마키마의 능력은 어떤 가상의 질량체를 날리는 거라는 걸 알고서 그녀가 원거리 딜러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게토는 자신도 원거리 싸움에는 자신이 있다며 주령 조수를 시전해 강력한 주령의 공격을 날렸는데 마키마는 양손을 권총 자세로 취한 뒤 연속으로 빵야를 시전해 그 주령들을 다 부숴버렸습니다. 그의 게토는 이때를 노렸다며 소환한 주령의 반대편에서 튀어나와 기습을 했죠. 게토는 주령을 이용한 원거리 공격에 특화된 술사였기에 당연히 자신의 약점이 근접전이라는 걸 알고 있었고 그렇기에 더더욱 근접 능력을 빼놓지 않고 수련을 해왔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같은 원거리 공격 타입의 마키마를 상대할 때 근접전으로 상대를 하면 유리한 고지를 가져갈 수 있다는 생각이었죠. 하지만 마키마 역시 체인소맨과 6탄전도 할 수 있을 만큼 신체 능력도 뛰어난 인물이었기에 게토의 채수를 받아쳤고 싸움이 지속되자 게토는 빠르게 체력이 소진되어 버렸습니다. 게토는 분명 자신의 체력은 이 정도까지 약하지 않은데 왜 이렇게 몸이 무겁고 기운이 없는 건가 싶었는데 게토의 코와 입, 귀, 눈에서 갑자기 피가 흘러나왔죠. 마키마는 자신이 지배한 악마들의 능력을 쓸 수 있었는데 그 중에 자신이 지배한 역병의 악마의 능력을 이용해 게토 몸 안에 병을 심어놨던 거였습니다. 게토는 저 여자가 가지고 있는 술식이 하나가 아니었다는 것에 당황했고 자신은 반전 술식을 쓰지 못하기에 이 디버프를 해제할 수가 없다는 걸 알자 초조한 마음이 들었죠. 그렇게 게토의 마음에 마키마에 대한 공포심이 생기자 마키마는 치명적인 눈빛으로 게토를 지그시 바라봤고 게토는 서서히 정신이 혼미해지더니 자신이 가진 무기를 내려놓았고 게토는 마키마를 향해 무릎을 꿇게 되었습니다. 한편 게토가 예고했던 백귀야행 날이 다가오자 주술사들은 도쿄와 교토에 모여 만발의 준비를 했고 유타는 도쿄 고전에 머무르고 있었죠. 마침내 수많은 주령들이 날뛰기 시작하자 주술사들은 그 주령들을 상대하게 되었는데 어쩐지 고전은 게토가 전면에 나서지 않았다는 게 의문이 들었고 설마 게토가 유타를 노리기 위해 이쪽으로 시선을 돌린 것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그래서 고조는 주술고전으로 되돌아가려고 했는데 흑인 노예, 아니 흑인 주술사인 미겔이 나타나 고조를 방해했고 미겔이 가진 흑승은 고조의 무한을 흐트릴 수 있었기에 고조 역시 이 남자를 먼저 해치우고 가야겠다는 생각을 했죠.
그렇게 미겔과 고조가 싸우게 되었고 고조의 술식으로 고전으로 보내진 판다와 톡에는 정말로 고전 안에 게토가 있다는 것과 제닌 마키는 이미 게토에게 참혹히 패배를 한 상태라는 것에 분노하며 덤벼들었습니다. 하지만 판다와 톡에 역시 게토의 상대가 되지 않았고 자신의 친구들이 큰 부상을 입은 걸 보게 된 유타는 각성하게 되며 게토와 치열한 싸움을 벌이게 되었죠. 게토는 유타가 아무리 특급 술사라는 칭호를 가졌다고 해도 자신에게는 한참을 못 미치는 술사라고 생각을 했는데 유타의 술식은 다른 술사들의 술식을 따라할 수 있는 모방이었기에 주원을 시전의 하급의 주령들을 전부 다 소멸시켜버렸고 채술 역시 게토에게도 밀리지 않을 만큼의 기량을 보여줬습니다. 게토는 그의 강력한 주령을 꺼내 유타를 압박하려고 했는데 자신이 자주 애용하던 특급 주령들이 없다는 것을 문득 깨닫게 되었죠. 어째서 그 주령들이 없는 건지 아무리 생각을 해봤지만 기억이 나지 않았는데 사실 그 주령들은 마키마와의 싸움에서 전부 다 소실이 되었던 것이었죠. 마키마는 자신이 지배한 인간의 기억을 왜곡시킬 수 있었기에 게토에게는 마키마와 싸웠던 것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게토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주령들을 압축해 하나의 거대한 주력으로 만들어 날리는 극본 소용돌이를 시전했고 유타는 그 주력에 맞서기 위해 리카의 모든 힘을 해방한 뒤 무례하긴 수뇌포를 쏘게 되었죠. 게토는 최근에 마키마와의 싸움에서 강한 주령들을 소모했을 뿐더러 백귀야행의 수많은 주령들을 풀어놓은 상태였기에 유타와 리카의 강한 힘을 막아내지 못했고 결국 주력에서 밀려 패배하게 되었습니다. 신주쿠역에서 시간을 끌고 있던 미겔 역시 고조의 상대가 되지 않았고 목숨만 겨우 부지하며 도망가게 되었죠. 그렇게 백귀야행은 게토 쪽의 실패로 끝나게 되었고 고조는 유타에 의해 만신창이가 되어버린 게토의 목숨을 끊어버리며 백귀야행의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그때 그 주변에는 까마귀가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마키마는 동물들도 지배할 수 있었기에 수많은 동물들을 자신의 지배하에 두고 그들의 시야를 공유할 수 있었죠. 그래서 그 능력으로 백귀야행 때 일어났던 일들을 전부 다 알고 있었습니다. 마키마는 게토를 패배시킨 강력한 힘을 가진 오코츠 유타와 미겔을 상대로 압도적인 체급을 보여줬던 고조라는 술사에게 흥미를 가지게 되었죠. 하지만 곧바로 그들을 지배하는 것보단 천천히 이 세계에 있는 주술사들을 지배해가며 그들을 옥죄이는 것이 재밌기에 급하게 갈 필요 없다고 생각했고 그렇게 이 시나리오 일부가 끝이 나게 됩니다. 게토가 일으킨 백귀야행이 끝난 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어느 날 고조는 제자인 메구미를 시켜 특급 주물인 스쿠나의 손가락을 찾도록 했고 메구미는 그 과정에서 이타도리라는 소년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타도리는 급박한 상황에서 스쿠나의 손가락을 삼켜버렸고 메구미는 그 모습을 보고선 누군가에게 연락을 했죠. 그렇게 얼마 안 가서 마키마가 등장을 했고 이타도리는 마키마를 보자마자 엄청나게 묘한 매력을 가진 여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마키마는 이타도리에게 반갑다며 지그시 이타도리의 두 눈을 바라봤는데 갑자기 이타도리의 몸에는 어떤 문양이 생기며 스쿠나로 바뀌게 되었죠. 스쿠나는 천년 만에 깨어난 것에 대해 기뻐하고 있었는데 마키마는 내가 그 말로만 듣던 사상 최악의 저주 스쿠나냐고 물었습니다. 스쿠나는 마키마를 보자마자 그녀가 인간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고 본능이 그에게 위험하다는 걸 알렸기에 그녀를 향해 카이를 날리려고 했지만 그 순간 자신의 몸이 통제가 되지 않는다는 걸 알았죠. 마키마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지금 널 만날 수 있어서 다행이었다고 말했고 스쿠나는 그대로 마키마의 지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실 마키마는 백귀야행이 끝난 후 이 주술계를 장악하기 위해 수많은 정보를 모았고 주술계 상층부에 있는 인물들까지 지배하고 있던 상황이었죠. 하지만 여전히 특급 술사인 사토루 때문에 걸리적거렸고 그를 제거하기 위해 여러 방법을 강구하다가 사상 최악의 저주인 스쿠나에 대해서 알게 된 거였습니다. 그래서 마키마는 메구미가 고전에 들어간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그에게 몰래 찾아가 지배하게 되었고 고조의 옆에서 스파이 노릇을 하게 만들었죠. 그래서 이번에 스쿠나의 손가락을 잡고 이타도리가 먹자 고조가 아닌 마키마를 먼저 불렀던 것이었습니다. 마키마는 자신보다 약하다고 생각되는 존재를 바로 지배할 수 있었기에 이타도리를 단번에 지배할 수 있었고 그런 이타도리의 몸에서 깨어난 스쿠나는 이타도리의 주도권에 대한 저항으로 본래의 힘을 제대로 쓸 수 없었기에 마키마에게 서열을 정리당해 지배를 당하게 되었던 거였죠. 그렇게 마키마가 떠난 뒤 고조는 메구미의 연락을 받고 이타도리를 만났고 원래였으면 주술계로부터 사형 선고를 받게 될 터이지만 주술계 상층부가 이타도리를 스쿠나를 담는 그릇으로 써야 한다며 사용을 시키지 않고 주술고전에 입학시키게 했죠. 그 또한 상층부를 마키마가 잡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였고 고조는 원래 자신도 이타도리를 사용당하지 않게 하려고 했는데 상층부에서 이렇게 유연한 사고를 보여줬다는 것에 살짝 의아했죠. 그 뒤 이타도리는 차근차근 스쿠나의 손가락을 모으게 되었는데 그 사이에 죽었던 게토의 몸에 들어간 켄자쿠는 자신이 만들어 놓은 스쿠나의 수육체에 스쿠나가 들어갔다는 것에 본격적으로 특급 주령들과 주저사들을 모아 자신의 계획을 달성하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죠. 그렇게 켄자쿠는 주술고전 교류에 주저사들과 하나미를 난입시켰고 모두의 시선을 돌린 뒤에 마이토를 시켜 주술고전 비밀 창고에 있는 스쿠나의 손가락을 탈취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 뒤 켄자쿠는 그 다음 계획을 성사시키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갑자기 TV에서 주술계 상층부 인물들이 나와 이 세상에는 강한 힘을 가진 주령들과 인간을 뛰어넘는 능력을 지닌 주술사가 존재한다는 폭탄 발언을 했죠. 켄자쿠는 저게 지금 뭐하는 짓인가라는 생각에 당황했는데 그때 누군가가 켄자쿠가 있는 아지트로 저벅저벅 걸어왔고 켄자쿠는 그녀를 보고서 어떤 강렬한 느낌을 받게 되었죠. 그녀는 바로 마키마. 마키마는 켄자쿠를 보고서 흥미롭다는 표정을 지었고 켄자쿠는 게토의 기억 속에서 흐릿하게 본 듯한 마키마의 모습이 떠올랐죠. 켄자쿠는 마키마가 위험하다는 걸 본능적으로 느끼고 그녀를 공격하려고 했지만 자신의 몸은 그것을 거부하는 것처럼 순간적으로 움찔거렸습니다. 그 순간 마키마가 켄자쿠를 빤히 쳐다보자 켄자쿠는 눈과 코, 귀에서 피가 흘렀고 곧이어 피를 수차례 토하게 되었죠. 켄자쿠는 자신의 몸에 치명적인 바이러스가 들어왔다는 걸 알았고 반전술식으로 버티며 주변에 있는 특급 주령들에게 마키마를 공격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마키마가 그 주령들을 향해 손가락총을 쐈고 보이지 않는 물리력이 그들의 몸을 크게 구멍 뚫어버렸죠. 켄자쿠는 그 모습을 보고서 이 여자는 이미 상식을 벗어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았고 어디서 이런 존재가 튀어나온 거냐며 당황할 수밖에 없었죠. 사실 마키마는 돌아다니며 수많은 주조사들까지도 자신의 지배하에 두었기에 켄자쿠에게 스카웃이 된 주조사 중에도 마키마의 부하가 있었고 켄자쿠가 어떤 커다란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죠. 마키마는 켄자쿠가 기존의 게토보다 강한 인물이라는 걸 알았고 자신 역시 더 압도적인 힘을 얻기 위해 일부러 주술계 상층부에게 명령해 국민들에게 주령의 존재와 주술사의 존재를 밝히라고 했던 거였죠. 악마들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 얼마나 공포심을 느끼는지에 따라 더욱더 강해지는 특성이 있었기에 앞으로 힘없는 일반인들은 주령들과 주술사들에게 지배당할 거라는 인식을 심어줘 지배라는 것에 대한 공포심을 엄청나게 유발시켰던 거였고 마키마는 더욱 강력한 힘을 가져 한꺼번에 켄자쿠와 특급 주령들을 제압할 수 있었죠. 그 뒤 마키마는 켄자쿠에게 목적을 물어봤고 켄자쿠에게 시부야 사변 계획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마키마는 나쁘지 않은 생각 같았기에 그대로 시행해보라고 말한 뒤 떠났고 며칠 뒤 켄자쿠는 시부야에 거대한 장막을 펼친 뒤 수많은 인간들을 인질로 삼아 사토루를 끌어냈죠. 사토루는 자신의 실력에 대한 압도적인 믿음이 있었기에 단신으로 들어와 특급 주령들을 상대했고 하나미를 순식간에 재령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이토가 만들어 놓은 개조인간들이 쏟아져 나와 주변 인간들을 학살해 사토루를 당황시켰지만 그는 영역전개 무량공처를 짧게 시전해 순식간에 그 주변에 있던 개조인간들을 쓸어버리는 저력을 보여줬죠. 하지만 그때 켄자쿠가 특급 주물 옥문강을 그의 앞에 던져놓은 뒤 사토루가 게토의 살아있는 모습을 보고 당황해 옥문강에 갇히길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사토루는 옥문강을 보고 뒤쪽에서 게토의 기척이 느껴지는 순간 빠르게 이동해 옥문강의 반경에서 벗어나 버렸는데 고조는 이전 백귀야행 때도 게토가 누군가에게 조종당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는데 분명히 죽었던 게토가 살아있다는 것에 확실히 무언가가 있다는 걸 알아 빠르게 대처를 해버린 거였죠. 자신의 계략이 실패한 걸 알아챈 켄자쿠는 오히려 사토루의 화만 돋구었다는 생각에 빤스런을 치려고 했는데 자신의 친구 시체를 우롱하고 있는 걸 보고 열받은 사토루는 곧바로 켄자쿠를 향해 공격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당황한 켄자쿠는 게토의 술식이 아닌 반중력 기류를 써버렸고 사토루는 더더욱 그가 게토가 아니라는 걸 확신했죠. 한편 켄자쿠의 계략이 실패했다는 걸 멀리서 지켜본 마키마는 역시 자신이 생각했던 방식으로 사토루를 공략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때 마키마의 앞에 특급 술사인 오코츠 유타가 나타났습니다. 유타는 원래 해외로 출장을 가 있던 상태였는데 일본 방송에서 주령과 주술사에 대한 깜짝 발표가 있게 되자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해 급하게 귀국하게 되었고 시부야에 가 지원을 하려고 오는 도중 리카가 본능적으로 어떤 존재에게 공포를 느껴 마키마 쪽으로 오게 된 거였죠. 마키마는 자신에게 노골적으로 적의를 보이고 있는 유타를 향해 곧바로 빵야를 시전했고 유타는 본능적으로 피했지만 팔에 맞아 팔 한쪽이 날아가 버렸죠. 하지만 유타는 반전술식이 가능했기에 팔을 재생했고 곧바로 막대한 주력을 출력시킨 뒤 그 뒤에 날아오는 빵야를 받아쳤습니다. 유타는 마키마가 날리는 보이지 않는 물리력을 보고 원거리에 특화된 인물이라 판단해 주력으로 몸을 강화해 빠르게 움직여 근접전을 펼쳤는데 마키마 역시 근접전에서도 전혀 밀리지 않는 기량을 보여줬죠. 하지만 뒤에서는 힘을 해방한 리카가 동시에 마키마를 공격했고 모든 힘을 다 끌어내 공격해 마키마를 쓰러뜨리게 되었습니다. 유타는 간발의 차이로 겨우 이겼다며 마키마의 심장이 오랫동안 멈춘 것을 확인한 뒤에 시부야를 향해 이동을 하려고 했죠. 그런데 그 순간 뭔가 섬뜩한 기분이 들었고 이미 피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을 때 마키마의 빵야가 유타의 심장을 꿰뚫어버린 상태였습니다. 유타는 분명히 그녀는 죽은 상태였는데 어떻게 되살아난 거지? 라는 의문이 들었지만 마키마는 유타가 반전술식을 할 여유를 주지 않고 끝내버렸죠. 한편 사토루는 켄자쿠를 상대로 그야말로 참교육을 시전하고 있었는데 켄자쿠 입장에서는 무한을 뚫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고 영역전개를 해 영역싸움에서 이기는 수밖에 없었지만 그 방법 또한 승률이 굉장히 낮은 상황이라는 걸 알았죠. 켄자쿠는 여기서 또 유관의 술사에게 가로막히는 건가 열이 받았지만
그 순간 그리 멀지 않은 곳에서 스쿠나의 강한 주력이 느껴졌고 이타도리에게 갑자기 엄청난 양의 손가락이 들어갔다는 걸 예측할 수 있었죠. 사토루 역시 그 기운을 느꼈기에 동요하는 모습을 보였고 금방이라도 스쿠나를 막기 위해 움직일 것 같았습니다. 그의 켄자쿠는 이게 자신이 준비했던 마지막 수였다며 옥문강의 봉인이 실패했을 시에 자신이 모아둔 손가락을 이타도리에게 먹여 스쿠나를 부활시켜 세상을 혼란에 빠뜨리는 것을 준비했었다고 밝혔죠. 사토루는 켄자쿠의 말을 듣고 켄자쿠를 상대하고 있을 여유가 없다는 생각에 그를 제쳐두고 스쿠나에게 가려고 했는데 켄자쿠는 예상했다는 듯이 사토루가 그곳에 가지 못하도록 영역 전개를 시전했죠. 그렇게 켄자쿠와 사토루의 영역 전개 싸움이 시작되었고 켄자쿠는 최대한 사토루의 주력을 빼놓겠다는 생각으로 버티기 작전에 들어갔죠. 한편 그 시점에 깨어난 스쿠나는 그동안 모아뒀던 손가락을 흡수해 18개 상태가 되었고 사토루를 도와주러 온 주술사들을 상대로 인정사정 없이 사냥하기 시작했죠. 그 과정에서 수많은 고전 측의 술사들이 처참하게 사망했고 그 주변에 있던 민간인들도 휩쓸려 죽어나갔습니다. 그때 켄자쿠와의 영역 싸움에서 승리해 켄자쿠를 죽여버린 사토루가 등장했고 스쿠나를 향해 아우를 날려 그를 바닥에 꽂아버렸죠. 하지만 스쿠나는 곧바로 일어나 사토루에게 카이를 날려 응수를 했는데 스쿠나의 카이는 무한에 전부 다 막혀버리고 말았고 스쿠나는 자신의 술식보다 성능이 우위라는 것에 왠지 모르게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사토루는 아무리 내가 천년 전 최강의 술사였다고 하지만 지금처럼 주술이 발전한 현대에 와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며 오늘 내 녀석을 죽이고 내가 현대 최강을 넘어 사상 최강이 되겠다고 했죠. 그런데 그때 무언가에 보이지 않는 또 다른 에너지 덩어리가 사토루를 공격했는데 그 또한 무한에 막혔고 그 에너지가 날아온 쪽을 보니 마키마가 여유로운 표정으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사토루는 마키마를 보고서 유타의 주력 잔해를 느꼈지만 유타의 주력 자체는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에 설마 유타를 어떻게 했느냐고 물었죠. 마키마는 당연하다는 듯이 내가 죽였다고 말했고 사토루는 자신의 제자가 죽었다는 것에 열이 받아 곧바로 마키마에게 아카를 날렸죠. 하지만 스쿠나가 주력을 날려 그 아카를 상쇄시켜버렸고 지금 나와 싸우고 있는 도중에 한눈을 파는 거냐며 어이없어 했죠. 사토루는 어차피 너네 둘 다 내 무한을 뚫을 수 없으니 둘 다 죽는 건 시간 문제라고 했는데 마키마는 과연 그럴까 라고 말하며 핑거 스냅을 했습니다. 그러자 뒤쪽에서 메구미가 10종 영법술 마와라를 소환했고 조복의식의 사토루를 강제로 첨가시켜 마와라의 타깃이 되도록 했죠. 마와라는 곧바로 첫 번째 타깃인 메구미를 쳐 날려버렸고 고지어 사토루를 향해 뛰어들어 공격을 시전했습니다. 사토루는 제닌 가문의 마와라가 예전 유강과 무한을 가진 술사를 상대로 동기어진할 정도의 괴물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기에 최대한 조심하며 싸울 수밖에 없었죠. 마와라는 그런 사토루를 상대로 점차 빠르게 이동하며 공격했고 그의 칼이 무한에 닿고 막혀버리자 사토루는 그 틈에 아카로 마와라를 날려버렸습니다. 하지만 마와라는 그 공격에 파괴되지 않았고 뒤에 있는 법진이 돌아가며 다시 원상복구가 되었는데 두 번째 마와라의 공격이 무한에 닿자 순간 무한이 강제 해제되어 버렸죠. 사토루는 그의 순간적으로 다시 무한을 발동시켰고 다시 한번 아까보다 더 강한 아카로 마와라를 박살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마와라는 두 번째 아카에 전혀 데미지를 입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고 눈치가 빨랐던 사토루는 마와라의 적응 능력을 알게 되었죠. 왜 과거에 유간의 술사가 마와라에게 죽임을 당했는지 깨달은 사토루는 한 번에 재생하지 못할 정도의 파괴력 높은 공격을 해야겠다고 생각했고 자신의 최대 파괴력 높은 기술인 무라사키를 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무라사키는 시전 시간이 꽤 긴 편이었기에 스쿠나는 푸가를 시전해 무라사키의 시전을 방해했고 이후 마와라가 두 번째 공격으로 사토루의 무한을 해제시키자 그 틈을 노리고 스쿠나와 마키마는 각자의 기술로 사토루의 몸을 관통시켜버렸습니다. 사토루는 반전술식으로 몸을 재생해보려고 했지만 이미 스쿠나는 그가 반전술식쯤은 사용할 것을 예상했기에 회복할 수 없도록 하치를 시전해온 몸을 갈아버렸고 마와라의 테마의 검이 사토루를 그대로 더위 사냥처럼 갈라버렸습니다. 사토루는 3대1은 좀 심하지 않냐 라는 말을 끝으로 숨을 거두었고 마키마는 그게 무슨 소리지? 처음부터 너와 나의 1대1 대결이었는데 라고 하며 도도한 표정을 지었죠. 마키마는 주술계 상층부를 장악하면서 제닌 가문이 오기 역시 지배했는데 그때 제닌 가문의 비밀 문서에 있는 마와라에 대한 정보를 알게 되었고 마와라의 적응 능력으로 유간의 술사를 죽였다고 적혀 있었기에 그 술식을 가지고 있을 만한 이들을 찾아내 지배를 했던 거였죠. 사실상 마키마에게 지배받고 있는 스쿠나와 메구미의 힘을 이용한 것이기에 사토루와 마키마의 대결이라고 볼 수 있었던 거였습니다. 마키마는 스쿠나에게 이제 나를 위협할 만한 술사는 없으니 이 인간들의 세상을 나의 정의로 바로 세워주겠다고 하며 사토루와 싸우느라 수고했다고 말한 뒤 저벅저벅 걸어갔는데 그 순간 카이가 날아와 마키마의 몸을 베어버렸고 마키마는 어째서 나를 공격하는 거냐는 눈빛을 하며 죽게 되었습니다. 스쿠나는 너 따위가 나를 지배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라며 손가락 한 개 상태일 때야 지배를 당했지만 완전체에 가까워진 지금은 그 지배를 스스로 풀어낼 수 있었다고 했죠. 스쿠나는 그렇게 유유히 뒤를 돌았는데 그 순간 마키마의 빵야가 날아와 스쿠나를 공격했고 스쿠나는 최대한 주력으로 몸을 강화해 몸 전체가 날아가 버리는 걸 겨우 막았습니다. 스쿠나는 분명히 숨통을 끊어놨는데 어떻게 살아있는 거냐고 물었고 마키마는 아무 말 없이 스쿠나를 향해 바이러스 공격을 했죠. 하지만 스쿠나는 독에 대한 내성으로 버텼고 마키마를 향해 뛰어들어 육탄전을 펼쳤는데
채술에서는 스쿠나의 파워가 더 강했기에 마키마는 여러 차례 죽음을 경험했지만 이윽고 다시 일어나 스쿠나에게 반격을 했습니다. 스쿠나는 마키마가 반전술식 같은 걸 쓰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계속 죽지 않는 건지 의문이 들었죠. 마키마는 나를 죽여봤자 소용없다며 내가 죽을 정도의 데미지를 입으면 내 지배하에 있는 다른 인간이 죽는 것으로 대체가 된다고 했습니다. 스쿠나는 그렇다면 오히려 간단한 해법이지 않느냐고, 모든 인간들을 싹 다 죽이면 된다며 영역전개 복마호 주자를 시전해 마키마를 끌어들였고 막대한 참격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시부야에 있는 모든 술사와 인간들은 그 참격의 범위를 피할 수 없이 사망했고 마키마 역시 하치와 카이에 의해 끊임없이 몸이 찢겨 죽고 살아나고를 반복했죠. 그러자 나라 곳곳에 있는 마키마의 지배를 받던 인간들도 쓰러져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스쿠나는 이래서는 끝이 없겠다고 생각을 했고 문득 좋은 생각이 들어 쓰러져 있는 마키마에게 다가갔죠. 그리고 자신의 손가락을 주물화시킨 뒤 마키마의 입을 열어 집어넣었고 이타도리의 몸은 털썩 쓰러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키마는 몸을 일으켰고 얼굴에는 스쿠나의 문양이 새겨지며 스쿠나가 마키마의 몸에서 눈을 뜨게 되었죠. 스쿠나는 씩 웃으며 마키마의 몸은 이런 맛이구나 라고 말했고 마키마의 능력과 스쿠나의 능력을 동시에 사용 가능한 최악의 존재로 태어나며 이 시나리오가 끝이 나게 됩니다. 마키마가 이번 시나리오의 주인공이긴 하지만 역시 마키마는 누군가에게 먹히는 엔딩이 가장 매력있다고 생각해 스쿠나가 마키마의 몸을 다른 의미로 먹는 결말로 내려봤어요. 마키마도 그렇고 스쿠나도 그렇고 각자 세계관의 빌런이다 보니 마키마의 팬은 마키마가 스쿠나를 이길 거라며 이 결말에 불만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이건 가상 시나리오이니만큼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이번 시나리오의 내레이션이 평소 마왕 목소리와 달라 당황할 분도 있겠지만 인간 종탁 후에 눈이 많이 안 좋은 상태라 녹음하기 쉽지 않은 상황일 땐 이 목소리를 쓸 예정이니 너무 불호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참고로 최근 병원에 가서 눈이 진행 상황을 검사받았는데 현재 오른쪽 눈은 중심 시야가 실명이 되어 그 어떤 글자도 읽을 수가 없는 상태가 되었고 왼쪽 눈으로 겨우겨우 글자를 읽고 있긴 하지만 왼쪽 눈도 화면 가까이서 봐야만 보이는 상황이라 영상 하나 만드는데 꽤나 힘이 붙이네요. 그렇다고 일을 안 하면 굶어 죽는 상황이다 보니 얼마 안 남은 눈 생명 깎아가면서 영상 만들고 있습니다. 어른의 삶이란 참 쉽지 않네요. 어찌되었든 이 목소리를 사용해도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주시고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아무리 이렇게 호소해도 예전 목소리로 하라고 하는 사람들이 또 엄청나게 많겠지만요. 시나리오 같은 경우는 어차피 목소리의 감정선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기에 최대한 이 목소리를 쓰고 다른 리뷰나 분석 영상에서는 종탁 후 본인 목소리로 하는 쪽으로 가보긴 할게요.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 그럼 마왕은 퇴장. 오늘 영상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오늘 이만 사요나라.さようなら。